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매달 800km 정도 가까이의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인바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공복 러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공복 러닝에 대해서 막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이야기에서 제가 풀어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치만 제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스스로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몽땅 녹여서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듣고 나서는 조금 납득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복 러닝이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반대로 공복 러닝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은 탈진하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경험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지방 더 태우기 위한 훈련으로서 혹은 내가 배고픈데 적응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생각하고 가볍게 시작했지만 해보면 해볼수록 이 훈련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먹거나 하게 되면은 혈당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탈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공복 러닝에 득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독이 되는 것들 모두 살펴보면서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내 훈련 전략으로서 공복 러닝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한번 안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복 러닝을 왜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체중 감량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대사에 대한 적응으로 생각을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안 먹어도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공복 러닝을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몸을 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에 적용을 시켜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제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 시작하실 텐데요. 많은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침 유산소에 딱 꽂혀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마라톤 훈련의 일환으로서 저처럼 지방 대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마라톤 후반, 이제 에너지원, 탄수화물이 이제 고갈되는 시점이 오죠. 그때 버티는 힘은 지방을 얼마나 내가 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에 달려있는데,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복 러닝을 하고, 저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셋째는 의외로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바쁜 아침에 식사 준비 없이 그냥 신발을 신고 나가서 뛰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공복 러닝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두면은 루틴화하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시간을 아끼고 싶은 러너에게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 저는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체지방 감량보다는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공복 러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 근거와 그 실전 적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복 러닝이 지방대사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는 너무나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에 6주간 훈련을 진행한 결과에 의하면은 식후 운동 그룹보다 지방 산화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경우 근육 내의 특정 유전자들이 활성화되면서 장거리 스포츠의 중요한 에너지 보존 메커니즘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침 공복 유산소라고 하는 거는 운동 능력, 그러니까 지속하는 이런 지방을 태우는데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마라톤 캠프에서도요, 일부 선수들이 오전 첫 세션을 공복 조깅으로 실시해서 지방 대사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커피를 같이 마셔주게 되면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을 분해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식사와 회복, 그 다음에 보충제, 그 다음에 훈련 스케줄, 그 다음에 회복식, 이 모든 것들이 관리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정밀하게 관리가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해봤던 공복 러닝, 그리고 그 실패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공복 러닝이라는 개념조차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나 혹은 저녁 먹기 전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뛰고 오곤 했습니다. 왜냐면은 먹고 뛰게 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8km,
10km 이 정도만 달리더라도 약간 힘을 주게 되면은 몸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살짝 눈앞이 아득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회복도 다른 날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배 음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에너지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강도를 높게 띄워주게 되면은 오히려 탈진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그런 것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진행하는 방식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공복 러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제 루틴은 실용적인 의미의 공복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음료를 달리기 전에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극저칼로리 음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극저칼로리 음료는 우선은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음료는 대부분 지방 위주의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일으키지 않아서 지방 대사 활성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몬드 음료는 공복 러닝에 물론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실시하는 거는요, 매일 저는 아몬드 음료를 마시긴 하지만 좀 힘든 훈련을, 고강도의 훈련을 할 때와 그리고 일반적인 훈련을 할 때는 저는 다른 아몬드 음료를 먹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당 횟수는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당이 들어가지, 적게 들어간, 거의 들어가지 않은, 이 당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아몬드 음료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섭취해 줍니다. 시간대는 운동 가기 전에 제가 한 30분 정도 전에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날 저녁에 식사를 8시 이전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한 컵 마셔주면 좋고요. 물 한 컵과 더운 날에 특히 아침에 마셔줍니다. 물 한 컵과 아몬드 브리즈 200ml 이 정도를 제가 섭취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 강도는요, 요 날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공복일 때는 보통 조깅을 하는 날 저는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월요일, 금요일, 많게는 일요일. 근데 일요일 날은 제가 좀 길게 뛰기 때문에 공복 루틴은 아닙니다. 그리고 훈련 거리는 40분에서 60분, 길게는 80분, 이 정도까지는 제가 버텨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30분 이내에 최대한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등을 섭취해주는 훈련 루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제 훈련 루틴은 이렇고요. 그래서 공복 러닝이 득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러닝이 이득이 되려면, 그러니까 좋은 점, 장점을 가져오려면요, 조건이 명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첫째, 훈련 강도가 반드시 낮아야 합니다. 말하면서 뛸 수 있을 정도의 저강도 조깅이 중요한데요. 이 강도에서는 지방 연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탄수화물의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그렇지만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지방 연소보다는 탄수화물의 섭취, 탄수화물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고, 탄수화물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숙련된 경우에는 이 길이를 늘려가는 게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1시간보다 적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직 적응이 덜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득을 위해서 두 번째, 적당한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좋다. 세 번째, 전날 식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다음날 에너지원으로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체수분이 부족하면은 지방 대사를 하는데도 원활하지 않고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부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으로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훈련 후 30분 이내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지만 근손실을 방지하고 대사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회복의 창문이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5번째입니다. 공복 러닝이 그러면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조건들입니다. 공복 러닝이 독이 되는 대표적인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강도 훈련을 공복에 진행하는 경우, 아까 저강도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죠? 고강도 훈련을 공복에 진행하는 경우에 근육의 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1으로 지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강도가 되면은 탄수화물을 사용하고요. 탄수화물이 없다면 단백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독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날 식사가 미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수면 부족이라는 이중 악재가 있으면 이때는 오히려 독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복 러닝을 하게 되면요. 아드레날린만 믿고 뛰게 되고 중반 이후에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롱해롱 했던 것처럼요. 그 다음 세 번째, 철분 수치가 낮거나 빈혈 경향이 있는 러너는 공복 러닝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약간의 그런 빈혈 기운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철분제를 조금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너무 심할 경우에는 공복 러닝은 자제해 주는 게 오히려 좋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나침 반복입니다. 매일 공복 러닝을 반복하게 되면요. 이 진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오히려 기초 대상이 떨어지고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매일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복 러닝은 초보자에게 심리적인 위축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초보자의 경우에는 공복 러닝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공복 러닝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힘든 달리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고 힘든 상태로 계속 놓이게 되면 달리기는 곧 힘든 운동이 되고 이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복 러닝 추천, 비추천을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제가 얘기를 드렸으면은 느끼셨겠지만 공복 러닝은 그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분들, 지방연소 시스템을 훈련하고 싶은 마라토너 러너, 저 같은 경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출근 전 조깅 루틴을 만들고 싶은 직장인, 저 같은 경우겠죠? 세 번째,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뛰기 전에 밥 같은 것까지 먹으려면 너무 복잡하죠? 네 번째, 식후에 속이 불편한 러너, 저 같은 경우에도 밥을 먹고 나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조금 이게 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공복 러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체중 감량을 빠르게 하고 싶어서 무리해서 공복과 고강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 이럴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도 그 결과는 뻔합니다. 금방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혈과 저혈당, 그리고 철분 부족의 이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으로 넣는 게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강도 인터벌이나 장거리 훈련을 계획한 날에는 공복 러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식사를 거르거나 저녁이 굶은 상태에서의 야간 러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주 느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간 러닝은 정말 저녁을 일찍 먹고 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루틴을 얘기 드렸는데요. 아몬드 음료를 제가 마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아몬드 음료 광고는 아닙니다. 자, 아몬드 음료를 마시는 게 진짜 공복이 유지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GPT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무가당이면은 엄밀한 의미의 공복은 아니지만 공복 러닝에 적합하다. 그리고 초코 맛이나 다른 당이 들어간 것은 공복 러닝이라고 할 수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이 추가되지 않은 아몬드 음료 같은 경우에는요. 30에서 40칼로리, 그리고 뭐 용량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커피처럼 지방 대사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공복 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공복에 나가기 전에 아몬드 음료를 한 컵 정도 마시는 게 제 루틴입니다. 반면에 초코맛,
아몬드 음료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120칼로리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는 16g에서 20g 정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공복 상태가 완전히 해제가 되어버리게 되고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복이라는 그 공복 러닝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음료를 반대로 어떤 때 활용을 하냐면은 아까 제가 이따가 얘기 드린다고 했던 인터벌 하는 날 그리고 고강도 하는 날 저는 초코 아몬드 음료를 일부러 마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이나 템포런 그 다음에 지속조 같은 날에는 훈련 전에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초코맛 아몬드 음료를 마시게 되면요 바나나 한 개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공복 러닝을 진짜 원할 때는 아몬드 음료를 마시는 것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 혈당 수치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복에 지방 대사를 살려주는 저칼로리 그 다음에 만약에 고강도 훈련이 계획된 날에는 초코 맛이 가미된 약간의 당이 가미된 그 음료를 마셔주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빠르게 한 번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복 러닝은 저강도이어야 하나요? 라는 것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공복 상태에서는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거의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요. 몸은 부족한 탄수화물을 억지로 더 뽑아 쓰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단백질,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즉 지방이 아니라 근소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면 저강도에서는 지방 대사가 천천히 올라오고요. 몸이 불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지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공복 러닝의 본래 목적, 그러니까 지방 대사 훈련을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저강도 훈련일 때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고 고강도 훈련을 하게 되면요 저혈당도 올 수 있고요, 탈진도 올 수 있고요, 집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근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은 호흡할 때 한번 얘기 드렸죠. 공복 상태에서 억지로 고강도 훈련을 하게 되면은 지방은 나중에 또 쓰자라는 모드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지방 대사 활성화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들. 그러면은 아몬드 음료와 비슷한 오트밀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오트 음료들. 그런 것들은 오트라는 것 자체가 곡물에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혈당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복 러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오트는 곡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합 탄수화물이고 음료를 만들면 당이 잘게 쪼개져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빠르게 올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몰랐던 것인데 그 오트밀 같은 거를 제가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트밀 그대로 먹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음료로 만들게 되면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반응이 당연히 크고요. 결국 탄수화물 대사 모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공복 러닝의 핵심 효과인 지방 대사 유도가 당연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말고 혹시 어떤 것들이 대체될 수 있는지 첫 번째 무가당 아몬드 음료 요거는 제가 먹는 거죠. 두 번째 블랙커피 이것도 라떼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가당 두유. 칼로리가 낮은 버전으로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레몬을 넣은 물. 칼로리가 거의 없겠죠. 그냥 물만 먹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소금을 한 꼬집 넣은 물.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만 먹으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면서도 탈진 예방용으로는 추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복 러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공복 러닝이 왜 필요한지, 공복 러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내가 공복 러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실수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공복 러닝은 칼로리를 태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복 러닝은요.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을, 그러니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시스템을 깨우는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2번 혹은 1번 이 정도만 먼저 실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공복 러닝이 뭔지 몸이 바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오늘은 공복 러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